안녕하십니까, 신영길입니다. 장학 퀴즈가 3월을 맞아서 새 단장을 했습니다. 챔피언은 최대 3천만 원의 장학금이 걸린 7승까지 도전 가능하고요. 7개 지역의 출연자들이 챔피언에게 도전합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서울 지역의 출연자부터 만나보시죠. 지식 대결, 무한 열정, 장학 퀴즈. 패기와 열정으로 장학 퀴즈에 도전하는 서울 지역 출연팀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6년째 단짝, 서울 하나고 오재환, 이아인. 둘이 함께라면 무서울 것이 없다. 서울 한영고, 이선재, 신홍재. 장학 퀴즈로 만난 인연, 서울 대진고, 권건형, 박동우. 중국어과 최고의 팀, 서울 명덕외고, 이창준, 윤희승. 지식 대결, 무한 열정, 장학 퀴즈. 하나의 날개로 세상을 품자. 장학 퀴즈는 하나고가 접수한다. 하면 된다. 안녕 된다. 서울 하나고 파이팅! 대진, 대진, 우리의 대진. 서울 진고 파이팅! 온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자. 명도외고 짜요. 총 15개의 주관식 버저형 문제가 주어지는 1라운드. 맞히면 10점 득점, 틀리면 10점 감점을 당하고 한국사 문제는 추가 점수와 상품을 받을 수 있다. 단 1위와 200점 차이가 나면 즉시 탈락. 누구보다 빠르게 버저를 누를 수 있는 순발력과 감점을 당하지 않는 정확한 지식이 중요하다. 일라운드는 총 15개의 문제를 풉니다. 맞히면 10점을 가져가고요. 틀리면 10점을 깎습니다. 그리고 추가 점수와 상품이 걸린 한국사 문제도 있습니다. 1위와 200점 차이로 벌어지면 즉시 탈락입니다. 그럼 문제 드립니다. 하계 올림픽에서 선수와 함께 경기에 참여하는 유일한 동물. 하나고 빨랐습니다. 답은? 답은 말입니다. 말. 정답입니다. 궁중스필로, 해경궁 홍씨가. 한영고, 답은? 답은 한중록입니다. 한중록. 정답입니다. 흰 사슴이 물을 마시던 연못이란 뜻을 가진 한라산 정상의 화구호. 이번엔 대진고입니다. 답은? 답은 백록담입니다. 백록담. 정답입니다. 생명체 유전에 관한 모든 정보를. 자, 한영고, 답은? 네, 답은 DNA입니다. DNA. 정답입니다. 이집트, 황하, 인더스와 함께 세계 4대. 자, 한영고 또 눌렀습니다. 답은? 네, 정답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정답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 암시하는 서사적 장치로. 소설이나. 자, 이번엔 대진고. 답은? 답은 복선입니다. 복선. 정답입니다. 농악 연주자 중에 꽹과리 주자의 우두머리를. 자, 이번에 명덕외고. 답은? 답은 상쇄입니다. 상쇄. 정답입니다. 이제 20점이 걸린 한국사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정도전이 천하를 다스리는 데 부지런해야 하고 안일하지 말아야 왕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이름지었다. 경복궁에 속한 이 건물의 이름은? 자, 명덕외고 맞히면 공동 선두가 됩니다. 답은? 답은 근정전입니다. 근정전. 정답입니다. 자, 20점과 함께 상품권을 가져갔습니다. 야, 여기서 한 방 보여주네요. 예, 그래요. 자, 희승군은 오늘 여기서 반 친구들의 예언이 적중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2학년 때 학급 친구들과 함께 사제동행 문화체험을 갔었는데 네. 그때 친구들과 앙케이트 조사를 했었는데 거기서 TV에 가장 먼저 나올 것 같은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그런 문제에서 제가 1등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생각보다 정말 빨리 이루어졌네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친구들한테 뭐라 그래야 되지? 네. 촉 같은 게 왔나 봐요. 아, 어떤 느낌이? 네. 그게 지금 오늘 실현됐다 이거죠? 네. 네, 그래요. 자,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이 외래어는 체코 작가의 희곡에서 처음 등장한 말이다. 체코어로 노동을 의미하며 오늘날 인간과 유사한 기계... 자,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는 명덕 외고가 눌렀습니다. 단독 선두가 될지 답은? 정답은 로봇입니다. 로봇. 정답입니다. 잘 맞췄습니다. 체코 극작가 카렐 차펙이 발표한 희곡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로봇을 잘 맞히면서 명덕 외고 140으로 단독 선두가 됐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볼프강 파울리가 제창한 법칙으로 두 개의 전자가 동시에 같은 양자적인 상태에 있을 수 없다는 원리이다. 이번에 하나고 답은? 정답은 베타 원리입니다. 파울리의 베타 원리입니다. 베타 원리. 정답입니다. 베타 원리를 조금 더 설명한다면? 그 전자는 원자 내에서 네 가지 양자수를 가질 수 있는데 네. 파울리 베타 원리는 그 어떤 전자가 네 가지 양자수가 모두 다 같을 수 없다고 한 것이 파울리의 베타 원리입니다. 네.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이 외래어는 구성원의 행위를 규제하는 사회적 규범이 없거나 두 가지 자, 하나고 또 눌렀습니다. 답은? 답은 아노미입니다. 아노미. 정답입니다. 네. 어떤 사회학자가 사용한 개념인지 기억납니까? 뒤르켐? 맞습니다. 예. 사회학자 뒤르켐이 사용한 개념으로 그는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일탈 현상의 원인이 아노미 상태에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사물이나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뜻하며 원래는 문빗장과 자물쇠를 일컫는다. 한영고 답은? 네, 답은 핵심입니다. 아닙니다. 자, 이번에 명덕 외고 답은? 답은 관건입니다. 관건.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관자가 빗장, 잠그다를 뜻하고요. 건자가 열쇠, 자물쇠를 의미합니다. 예, 정확한 발음은 관건입니다. 예, 자, 관건을 잘 맞췄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 외래어는 회화에서 스케치, 밑그림 등의 뜻을 지닌다. 명덕 외고 또 눌렀습니다. 답은? 정답은 크로키입니다. 크로키. 정답입니다. 그렇죠. 예. 크로키가 어떤 건지 조금 더 설명해 볼래요? 자세한 건 잘 모르는데 연필로 짧은 시간 내에 예. 피사물을 간단히 그려내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우 빠른 시간 내에 포착해서 그리는 게 핵심이죠. 크로키를 잘 맞췄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지용성 비타민이다. 신체의 저항력을 강화하는 이것은 부족하면 야맹증을 일으키고 명덕 외고 답은? 답은 비타민 A입니다. 비타민 A. 정답입니다. 이제 1라운드 마지막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축구 골키퍼를 일컫는 말로도 쓰인다. 이번엔 한영고 답은? 답은 수문장입니다. 수문장.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수문장은 조선시대 도성과 대궐의 각 문을 지키는 무관직이었습니다. 자, 1라운드 문제를 풀어본 결과 명덕 외고가 초반에 발동이 조금 늦게 걸리더니 어느새 170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하나고와 한영고가 130, 그리고 대진고가 120점의 상태입니다. 명덕 외고 잘하고 있습니다. 예, 창준군, 둘이서 이렇게 퀴즈에서 호흡을 맞춘 게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예, 그 작년 4월경에요. 네. 교내 과학 퀴즈 대회가 있어서 같이 참가하게 됐었는데요. 네. 그때 저희가 1학년 때도 각자 과학 퀴즈 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2학년 되면서 같이 잘해보자 하고 참가를 해가지고 부단히 노력한 결과 동상을 탈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둘의 호흡이 이미 검증이 됐군요. 네, 그런 셈이죠.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그 축제 때 네, 직접 뭔가 만들어 팔면서 손해를 많이 봤다면서요? 네, 저희 과에서는 지 친구하고 저는 버블티를 만들어서 팔았는데요. 네.
저희가 돈을 버는 것보다는 축제니까 즐기자에 초점을 너무 둔 나머지 원가 대비 제품 가격을 너무 싸게 책정해가지고요. 예. 팔 때마다 거의 몇천 원씩 손해나면서 많은 적자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니 원래 원가가 얼마인데요? 한 2,000원 정도로 생각을 했었어요. 2,000원이요? 네. 버블티 한 잔에 네, 얼마에 팔았어요? 200원. 200원이요? 아니 똑똑한 학생들인 줄 알았는데. 너무 즐기자에 초점을 둬서 200원으로 팔다가 한 중반쯤 돼갖고 이래선 안 되겠다 그래서 값을 조금씩 올려서 마지막에 500원 해갖고 그래도 손해를 조금은 메꿨어요. 아 결국 올린 게 500원이에요? 네. 원가가 2,000원인데. 네. 장사가 잘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창중군 지금 둘 다 전공이 중국어잖아요. 네. 예. 오늘의 각오를 중국어로 한마디 한다면. 我们如果齐心协力的话，一定能取得好成绩。我们一定能获得奖学测试的冠军。明德外语高中加油！ 예. 그리고 희승군이 오늘 저 어머니 소원을 다 이루어 드리는 날이라면서요? 네, 그렇게 됐네요. 예. 어떤 얘기예요? 어머니께서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는 네. 이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교 1등을 한번 해보는 거랑 네. 하나는 장학 퀴즈에 출연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네. 오늘로써 그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날이네요. 야, 그러니까 이미 전교 1등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해보기는 했습니다. 야, 대단한 친구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아까 못 봤는데 지금 창중군 할머니께서 즐겨라 이창준 이렇게 응원 문구를 만들어 갖고 오셨네요? 네. 예,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걸 직접 만들진 않으셨겠죠? 직접 아버지께서 만드셨어요? 만드셨어요. 오. 아, 이걸 저 딱 들고 계시니까 지금 기분이 어때요? 아니요, 저기 예. 아, 할머니께서 지금 들고 계시니까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예. 얼마나 지금 손자가 뿌듯하고 이제 그런 느낌이시겠어요. 그죠? 네. 예. 희승군이 기타 연주 잘해요? 조금 칠 줄 알아요. 조금? 네. 그러면 오늘 한번 들어볼까요?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고의 재환군. 예. 새롭게 바뀐 규칙에 따라서 지금 챔피언에 다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기분이 어떻습니까? 확실히 새로운 룰이다 보니까 네. 뭐 새롭게 적응해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일단 6년 동안 같이 온 친구랑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바뀐 룰에도 잘 적응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지난주 제왕전에서 예, 하나고 예. 선배들이 제왕이 되는 거 봤죠? 네. 네. 어떻든가요, 기분이? 되게 뭔가 선배니까 더 뿌듯하고 네. 되게 놀랍고 대단하다는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네. 하나고에서 화제가 많이 됐습니까? 네, 화제가 많이 되었죠. 어떤 반응이었어요? 그 선배들을 보는. 선배들 이제 대학도 가시고 네. 막 정확히 이제 재왕전에서 우승도 하시고 우승해서 네. 터키로 여행도 가셨던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래서 되게 애들 다 부럽고 되게 대단하다고 재왕전 우승하신 거니까 네. 대단하다고 다들 이미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칭송을 받고 있군요. 예. 아니 근데 선배들이 그렇게 잘했기 때문에 오재환 군과 이하인 양에 대해서 거는 기대도 더 커졌겠어요. 아, 그럴까요? 예. 예. 네, 아니, 그게 무슨 기대가 반응이죠?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 그래요. 기대를 하겠죠, 당연히. 예. 우리 아인 양이 클라리넷 연주를 한다면서요? 아, 네. 예, 그래요. 우리 소녀 감성을 한번 이 연주에 실어봅시다. 예. 어떤 노래로? 쇼팽의 녹턴 2번. 2번. 네. 그래요. 박수를 청해 보겠습니다.
자, 장학 퀴즈는 고등학생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은 학교 친구들과 한 팀이 돼서 최대 3천만 원의 상금이 걸린 7승에 도전해 보십시오. 총 15개의 객관식 버저형 문제가 주어지는 2라운드. 맞히면 20점 득점, 틀리면 10점 감점을 당하고 한국사 문제는 추가 점수와 상품을 받을 수 있다. 단 1위와 200점 차이가 나면 즉시 탈락. 그리고 찬스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과연 어떤 찬스가 준비되어 있을까? 찬스를 얻는 자, 장학 퀴즈 우승을 얻을 수 있다. 기본 점수의 2배 점수를 얻을 수 있는 2배 찬스. 정답을 2번 말할 수 있는 긴가민가 찬스. 문제 푸는 기회를 득점할 수 있는 독점 찬스. 그리고 찬스 대신 숨어있는 꽝까지. 찬스의 행운은 과연 어느 팀에게 돌아갈 것인가? 자, 2라운드는 찬스를 먼저 선택하고 사지선다 문제 15개를 풀겠습니다. 맞히면 20점을 가져가고 틀리면 10점이 감점됩니다. 그리고 추가 점수와 상품이 걸린 한국사 문제도 있고요. 1위와 200점 차이가 나면 탈락입니다. 자, 그럼 현재 점수가 가장 높은 명덕 외고부터 찬스를 고르겠습니다. 장학 퀴즈 중에서 하나 골라주시죠. 그럼 일단 저희가 지금 1등 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 글자인 장자 고르겠습니다. 장. 자, 곱하기 2, 2배 찬스입니다. 자, 문제를 맞히면 점수를 2배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30점이 두 팀인데 먼저 130점에 도달한 한영고가 먼저 고르겠습니다. 자, 어떤 글자? 학 하겠습니다. 학. 아, 꽝입니다. 아쉽네요. 한영고는 찬스가 없습니다. 자, 하나고 고르겠습니다. 저희는 즈를 고르겠습니다. 자, 즈는 뭘까요? 즈. 독점 찬스입니다. 자, 문제를 다른 팀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독점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대진고는 하나 남았습니다. 긴가민가 찬스입니다. 예. 자, 답을 모를 때 2번까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답을 말하기 전에 찬스를 쓸 것인지를 반드시 얘기해 주십시오.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드립니다. 느리게, 빠르게, 보통 빠르게, 아주 빠르게. 음악 용어 모데라토의 뜻은 무엇? 자, 선두를 달리고 있는 명덕 외고 가장 빨랐습니다. 답은? 답은 3번 보통 빠르게입니다. 보통 빠르게. 정답입니다. 네. 잘 맞히면서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군것질, 군침, 군밤, 군불. 필요 이상으로 덧붙여짐을 뜻하는 접두사 군이 들어간 단어가 이번엔 한영고입니다. 답은? 군침입니다. 2번. 2번 군침. 아닙니다. 자, 하나고 답은? 1번 군것질입니다. 1번 군것질 아닙니다. 자, 대진고 답은? 정답은 3번 군밤입니다. 3번 군밤. 정답입니다. 아, 이번 문제 치열했습니다. 그래요, 좀 어려웠나요? 군것질, 군침, 군불은 필요 이상으로 덧붙여짐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접두사 군이 사용됐습니다. 군밤은 구운 밤이란 뜻이죠. 그래서 군은 접두사가 아니라 하나의 어근입니다. 네, 그래서 군밤이 다른 거죠. 네. 자, 이제 다음 문제 드립니다. 대법원장, 국회의원, 대통령, 감사원장. 임기가 가장 긴 자, 하나고 눌렀습니다. 답은? 답은 대법원장입니다. 대법원장. 정답입니다. 알고 맞췄을까요? 대법원장의 임기는? 9년입니다. 네? 9년. 6년인데요. 9년이요. 맞겠네. 어쩜 저렇게 자신 있게 9년이라고. 9년까지 길지 않고 6년입니다. 알아두세요. 그렇다면 대통령은 몇 년?
5년입니다. 그래요. 예. 국회의원 몇 년? 4년입니다. 예. 감사원장 몇 년? 4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대법원장 빼고는 다 아네요. 다른 걸 다 아니까 맞힌 거군요. 네. 그래요. 예. 자,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먹, 벼루, 종이, 연적. 이것은 선비들이 논에 비유해 이번엔 대진고 답은? 답은 2번 벼루입니다. 2번 벼루. 정답입니다. 네. 밭을 갈아야 곡식을 수확할 수 있듯이 벼루에 먹을 갈아야 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벼루는 다른 말로 연전이라고 불렸죠. 그렇다면 문방사우는 뭔지 알아요? 연적이 아닌 먹, 벼루, 종이 그리고 붓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선 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지질시대 중 공룡과 같은 거대한 자, 하나고 답은? 정답은 중생대입니다. 3번 중생대.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공룡 같은 거대 파충류와 은행, 소철과 같은 거시 식물이 크게 번성했던 시기 중생대입니다.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무진기행, 원미동 사람들, 엄마의 말뚝. 연작 소설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 자, 한영고 답은? 답은 4번 엄마의 말뚝입니다. 4번 엄마의 말뚝 아닙니다. 자, 명덕외고 답은? 답은 무진기행입니다. 2번 무진기행입니다. 무진기행. 정답입니다. 그렇죠. 연작소설이란 독립된 완결 구조를 갖는 소설들이 일정한 연관성을 지니면서 연결돼서 묶여있는 소설 유형입니다. 무진기행은 1964년에 발표된 누구의 소설이죠? 김승호. 그렇습니다. 김승옥이죠.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누구의 작품? 조세희 씨 작품. 그렇죠. 조세희. 원미동 사람들은? 양규자 선생님 작품. 그렇습니다. 양규자. 엄마의 말뚝은? 박완서 선생님. 그렇습니다. 선재군 문학소년이에요. 예, 그래요. 자, 찬스를 골랐던 팀들은요. 이 찬스를 언제 쓸 것인가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우산도, 삼봉도, 가지도, 관음도. 독도를 가리키는 말이 자, 하나고 답은? 답은 1번 우산도입니다. 아닙니다. 자, 대진고 답은? 긴가민가 찬스 쓰겠습니다. 자, 긴가민가 찬스. 자, 그렇다면 답을 2번 말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정답을 맞힐지. 답은? 답은 3번 가지도입니다. 3번 가지도. 아닙니다. 하지만 기회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자, 2번째 기회입니다. 답은 4번 관음도입니다. 4번 관음도. 정답입니다. 야, 찬스를 제대로 활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음도는 경북 울릉군 북면 천부리에 딸린 섬입니다. 예, 독도에 대한 지명은 시대에 따라서 우산도, 삼봉도, 가지도, 그리고 석도 등으로 불렸습니다. 자, 이제 30점이 걸린 자랑스러운 한국사 문제 드립니다. 과거제도, 노비제도, 게으름, 서얼제도. 실학사상은 조선 후기 당시의 지배사상인 성리학의 한계를 자각하고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 제시된 사회개혁론이었다. 자, 한영고 눌렀습니다. 답은? 정답은 3번 게으름입니다. 3번 게으름. 아닙니다. 자, 문제를 마저 들을까요? 자, 한영고가 또 눌렀습니다. 이번엔 맞힐지. 답은? 네, 답은 1번 과거제도입니다. 1번 과거제도. 아닙니다. 자, 대진고 눌렀습니다. 답은? 답은 4번 서울제도입니다. 4번 서울제도.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점과 함께 상품권도 가져갔습니다. 이익이 나라를 좀먹는 6가지 폐단으로 지적한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 하는 문제였죠. 예, 이익이 지적한 6가지 폐단은요. 노비제도, 과거제도, 양반 문벌제도, 사치와 미신, 승려, 게으름이었습니다. 서얼제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대진고의 건영군 교과서를 가지고 네. 공부할 수 있게 단권화 작업을 했다면서요? 네. 예. 특히 과학 같은 과목에서 이거에 매우 효과가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과학 같은 경우는 원리를 이해하고 다양한 이런 실험 자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책을 한 권을 선정해서 수업 시간에 이제 책에 안 나온 내용들이나 또 네. 문제 풀이를 하면서 새로 알게 된 내용들을 이렇게 여백을 이용해서 모두 한 군데 모아두면 나중에 보기에도 편리하고 또 이제 익숙한 내용을 적어놓은 거니까 네. 학습을 함에 따라서 점점 더 수월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여백을 잘 활용해서 네. 나만의 것을 빽빽하게 적어놓는군요. 네. 예. 그런데 보통 그런 걸 할 때 특히 뭐 여학생들이나 이렇게 조금 좀 눈에 띄게 공부하는 학생들은 뭐 파란색, 빨간색, 온갖 색깔 가지고 칠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예, 근데 일관되게 같은 색깔로. 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생명과학을 하는데 네. 생명과학은 과학 중에서도 암기하는 과목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모든 내용을 고루 비중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색깔별로 안 해도 네. 관계없다. 네. 그렇군요. 예. 동우 군은 장래희망이 아나운서예요? 네. 왜요? 제가 중2학교 또는 3학년 때 정했던 꿈인데 그때가 한창 주변에서 이제 장래를 정해야 될 때다. 그래야 네 인생이 편해진다라는 말이 많이 들릴 때였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직업이 좋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TV를 보다가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예. 정보를 누구보다 빨리 얻고 또 얻은 정보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빠르게 남한테 전달하는 모습이 굉장히 멋있게 보였습니다. 아, 그래서 예. 그때 동우 군에게 아나운서의 매력을 심어준 아나운서가 누구였나요? 아마도 신영일 아나운서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떤 프로그램에 나오는 모습이었죠? 장학 퀴즈였죠. 아, 그래요. 예. 장학 퀴즈를 보면서? 네. 아, 그렇군요. 보면서 내가 언젠간 저 자리에 가 있어야지 하는 생각을 했군요. 예, 언젠간 정답입니다를 외쳐보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몇 년 뒤쯤 될까요, 그럼? 아마 10년 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년 뒤? 예. 그때까지 제가 할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10년 뒤까지만 해주세요. 아, 그래요. 예. 10년까지. 그럼 확정된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10년간 해결이 됐네요. 예, 그래요. 아니, 정말 이 장학퀴즈 출신의 학생이 나중에 아나운서가 돼서 이 자리에 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그래요. 옛날 얘기도 하면서. 옛날에 내가 네 팀 나갔는데 4등 했다 뭐 이런 얘기. 예. 그런 얘기는 좀 곤란하겠죠? 예, 태블릿 그래요. PC를 원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한영구의 선재군. 네. 예, 지금 학교가 강동구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강동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면이 뭘까요? 네, 제가 사는 강동구의 가장 큰 자랑거리라면 네. 저희 강동구는 환경 특화 도시로서 네. 굉장히 환경이 좋다는 것인데요. 네. 대도시의 분주함과 시골 풍경의 한적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 무엇보다 그래요? 네, 무엇보다 밤에 하늘을 보면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아, 별이 보여요? 네, 서울에서 별이 안 보일 텐데. 저희 집에서는 보이던데요. 아, 그래요? 예. 아니, 그런데 사실 지금 고3이 됐는데 고3들은 하늘 쳐다볼 여유도 없잖아요. 그 정도 여유는 있습니다. 아, 여유가 있어요? 네. 오, 그러니까 이미 나는 어느 수준 이상 올라왔다 이거군요. 뭐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네. 고3이라고 딱히 고1, 1학년, 2학년하고 다를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같은 학생인데 그냥 네. 해왔던 대로 열심히 한다면은 고3이라고 특히 딱히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얘기를 듣고 많은 고3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지 약간 걱정은 되는데 어때요? 편집을 아마 아니, 이건 편집 안 할 것 같아요, 이건. 이건 그대로 나갈 것 같은데 괜찮을지 약간 걱정이 되네요. 예. 홍재 군도 별을 관찰합니까? 아니요, 저는 안 해요. 아니, 옆에 선재 군은 그렇게 별을 보면서 이렇게 성숙한 마인드를 갖추게 됐는데 좀 보지 그래요. 시간 되면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보일의 법칙, 헨리의 법칙, 베르누이의 법칙, 달톤의 법칙.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때 밀폐된 기체에 가해진 외부의 압력과 기체의 부피는? 자, 대진고 눌렀습니다. 답은? 답은 1번 보일의 법칙입니다. 보일의 법칙. 정답입니다. 그렇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때 밀폐된 기체에 가해진 외부 압력과 기체 부피는 반비례한다는 법칙. 보일의 법칙을 잘 맞췄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1. 봅슬레이, 스켈레톤,
루지. 2. 루지, 컬링, 바이애슬론. 3. 컬링, 바이애슬론, 봅슬레이. 4. 스켈레톤, 바이애슬론, 노르딕. 썰매를 이용한 동계올림픽. 하나고 눌렀습니다. 답은?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봅슬레이, 스켈레톤, 루지. 정답입니다. 그렇죠. 동계올림픽 종목 중에 3대 썰매 종목이 봅슬레이, 스켈레톤, 루지입니다. 자, 이제 5문제 남았는데요. 하나고 독점 찬스, 명덕 외고 2배 찬스.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섬섬옥수, 속수무책, 수수방관, 수주대토. 한자 손. 자, 대진고입니다. 답은? 답은 4번 수주대토입니다. 수주대토. 정답입니다. 네. 수주대토의 숫자는 뭘까요? 지킬 숫자인가요? 지킬 수 맞아요. 예. 자, 지킬 숫자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수주대토가. 제가 알기로는 네. 토끼가 우연히 네. 나무 밑둥에 박아서 죽은 거를 보고 네. 항상 그 밑둥에서 토끼를 기다리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킬 숫자의 주자가 그루터기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루터기를 지키면서 토끼를 기다린다 이 뜻이죠. 예, 손 숫자가 아닙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빨강, 녹색, 주황, 연두. 먼셀의 표색계는 색을 색상, 명도, 채도, 3가지 속성으로 나타낸다. 이 중 명도가 가장 낮은 색은 무엇일까? 자, 하나고 눌렀습니다. 답은? 답은 2번 녹색입니다. 2번 녹색 아닙니다. 자, 3개 남았고요. 자, 명덕 외고 답은? 정답은 4번 연두입니다. 4번 연두 아닙니다. 자, 2개 남았. 자, 대진고 답은? 정답은 1번 빨강입니다. 1번 빨강. 정답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명도가 낮은 색은 어두운 색을 뜻하죠. 그래서 먼셀 표색계에 따르면 빨강은 4입니다. 4. 녹색이 5, 주황은 6, 연두는 7의 명도 단계를 가집니다. 예. 자, 이제 3문제 남았는데요. 한영고와 대진고의 차이가 거의 200점에 다가가기 직전입니다. 2라운드에서 계속된 오답 선택으로 위기에 빠진 서울 한영고. 한편 한국사 문제와 찬스를 성공하며 서울 한영고와의 차이를 크게 벌린 서울 대진고. 과연 서울 한영고는 탈락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대진고가 290을 만들면 한영고는 탈락입니다. 자, 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다음 문제입니다. 전도, 대류, 단열, 복사. 자, 하나고가 눌렀습니다. 답은? 독점 찬스를 쓰겠습니다. 독점 찬스. 자, 다른 팀은 답을 말할 수 없습니다. 자, 독점 찬스를 썼습니다. 자, 문제를 끝까지 들을까요? 네. 네. 촛불 옆의 온도보다 촛불 위에서의 온도가 더 높은 이유와 관련이 있는 열적 현상은 무엇일까? 자, 하나고 답은? 정답은 대류입니다. 대류를 골랐습니다. 틀려도 다른 팀에게 기회는 없습니다. 대류. 정답입니다. 아, 오늘 뭐 찬스들을 잘 살리고 있습니다. 왜 대류를 골랐나요?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간다는 것이 대류인데 네. 촛불 위에 있는 것이 온도가 높다는 것은 아마 대류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촛불 위는 공기의 대류 현상 때문에 열이 위로 올라가니까 온도가 더 높은 거죠. 네.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풀치, 꺼병이, 간자미, 고도리. 물고기의 새끼를 가리키는 말이 아닌 것은? 자, 대진고가 눌렀는데요. 답은? 2번 꺼병이입니다. 2번 꺼병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2번이 정답이면 대진고는 290이 되면서 한영고와의 차이가 200점으로 벌어집니다. 그럼 한영고는 탈락이고요.
정답이 아니면 기회가 다른 팀에게 넘어가겠죠. 서울 대진고가 이번 문제를 맞히면 200점 차이로 탈락하게 되는 서울 한영고. 과연 서울 한영고는 반격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대진고 2번 꺼병이 골랐습니다. 2번 정답입니다. 자, 대진고 290이 되면서 한영고는 90점, 1위와 200점 차이가 벌어지면서 그만 여기서 탈락입니다. 위로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라운드 문제인데 명덕외고는 아직까지 찬스를 안 썼습니다. 자, 쓴다면 이번 문제가 2배 찬스를 쓸 마지막 기회가 되겠네요. 자, 문제 드립니다. 개축일기, 박시전, 임진록, 산성일기. 작품 속 시대적 배경이 가장 자, 명덕외고가 눌렀습니다. 찬스를 쓰기 위해서 빨리 눌렀나요? 답은? 일단 찬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2배 찬스를 썼습니다. 자, 답은? 자, 3초 드립니다. 답은 1번 개축일기입니다. 1번 개축일기가 맞다면 40점을 가져갑니다. 개축일기 아닙니다. 자, 모두 3초 드립니다. 자, 명덕외고 또 눌렀습니다. 일단 찬스는 날아갔습니다. 답은? 답은 2번 박시전입니다. 2번 박시전. 아닙니다. 자, 2개 남았는데 하나고와 대진고는 안 누릅니다. 3초 드립니다. 자, 하나고 눌렀습니다. 답은? 4번 산성일기입니다. 4번 산성일기. 아닙니다. 아, 2라운드 마지막 문제 허탈하네요. 예. 아, 우리 친구들이 좀 관심이 없던 분야였나 봐요. 예. 아, 그리고 대진고. 웬만하면 누를 법도 한데 예, 가진 자의 여유입니까? 저희가 좀 리스크를 지지 않는 취지라 네. 3번, 4번 중에 헷갈리긴 했는데 뭐 어차피 3번, 4번밖에 안 남았으니까 3번, 4번 중에 헷갈리긴 했는데 네.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자. 아하. 예, 안전하게 가자. 네. 그렇군요. 예. 임진록은요. 선조 때인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쓴 소설이고 개축일기는 임진왜란 이후 광해군 때의 궁녀가 쓴 수필입니다. 그리고 박시전과 산성일기는 인조 때인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쓴 작품이죠. 자, 이렇게 해서 2라운드를 모두 마친 결과 대진고가 290, 명덕외고 180, 하나고 170점입니다. 세 팀이 파이널로 갑니다. 좀처럼 팀의 호흡을 살리지 못한 서울 하나고 2라운드 독점 찬스를 성공시키며 3위로 파이널 라운드 진출. 2라운드 한국사 문제와 긴가민가 찬스를 성공하며 1라운드 4위에서 2라운드 1위로 올라선 서울 대진고. 1라운드 170점으로 선두에 나섰다가 2라운드 찬스에 실패하며 10점을 넣는 데 그친 서울 명덕외고. 과연 최종 우승팀의 영광은 어느 팀이 차지할 것인가? 챔피언이 결정되는 파이널 라운드. 이번 라운드는 영상과 음악을 이용한 5개의 멀티미디어 문제와 모든 팀이 최대 50점까지 점수를 걸 수 있는 파이널 문제가 주어진다. 멀티미디어 문제는 맞히면 30점 득점, 틀리면 10점 감점. 한국사 문제는 추가 점수와 상품을 받을 수 있다. 단 1위와 200점 차이가 나면 즉시 탈락하고 1위가 결정되면 문제가 남아도 퀴즈는 종료된다. 과연 장학 퀴즈 챔피언은 누가 될 것인가? 자, 이제 파이널 라운드입니다. 현재 대진고가 290점으로 2위와는 110점 차이가 벌어져 있습니다. 동욱군, 아까 뭐 결과보다는 학교에서 처음 나오니까 예? 그 참여하는 것 자체로 의미를 봐달라 그랬잖아요. 네. 그 얘기는 지금 결과로 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였어요. 이렇게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요.
아무래도 초심자의 운이 따른 것 같습니다. 지금 점수상으로는 가장 우승에 근접해 있습니다. 보니까 저 동우 군은 별로 긴장을 안 하는데 옆에 있는 건영 군이 좀 긴장이 되나 봐요. 네. 예, 그래요. 예. 방송 나와 보니까 어때요? 긴장감도 엄청난 것 같고, 네, 아무래도 소심해지는 것 같아요. 소심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압박감을 이겨내고 지금 1등을 하고 있잖아요. 네. 나 자신이 대견하죠. 네. 그래요. 예. 그런 마음을 갖고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예. 자, 하나고. 이미 한번 나와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인데 그래도 긴장되죠. 네, 긴장이 되네요. 예. 실력을 오늘 충분히 발휘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약간 긴장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아직 기회는 충분합니다. 명덕외고. 네. 일단 파이널 라운드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떻게 문제가 생각만큼 풀렸습니까? 어때요? 아쉬운 것들도 좀 있지만 그래도 네. 풀 수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풀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자, 지금 뭐 선두와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졌지 않습니다. 예,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고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좀 임하기 바랍니다. 자, 파이널 라운드는요. 영상과 음악을 이용한 문제 5개와 그리고 점수를 걸고 푸는 최종 문제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문제를 맞히면 30점, 그리고 틀리면 10점을 뺏기고요. 추가 점수와 상품이 걸린 한국사 문제도 역시 있습니다. 1위와 200점 차이가 나면 역시 즉시 탈락합니다. 자, 그럼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대진고가 고르겠습니다. 몇 번으로 할까요? 1번 고르겠습니다. 1번. 40점이 걸린 자랑스러운 한국사 문제입니다.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신라를 지키겠다는 의미를 담아 신라 선덕여왕 때 백제 최고의 장인을 초빙해 이터에 9층 목탑을 세웠다. 자, 명덕외고가 눌렀습니다. 답은? 정답은 황룡사입니다. 황룡사. 황룡사 정답입니다. 잘 맞췄습니다. 40점과 함께 상품권을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황룡사는 고려 고종 25년 1238년에 몽골의 침입으로 불에 타서 지금은 흔적만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명덕외고가 고르겠습니다. 몇 번? 3번 가겠습니다. 3번. 자, 창의력 문제입니다. 지금 보는 수의 배열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 나열된 것입니다. 이 같은 규칙에 따를 때 마지막 사각형에 들어갈 숫자는? 자, 명덕외고 또 눌렀습니다. 답은? 답은 68입니다. 68 아닙니다. 자, 자, 하나고 들어왔습니다. 답은? 3초 드립니다. 81입니다. 81. 정답입니다. 자, 30점 가져갔습니다. 왜 81이죠? 앞에 있는 세 수의 합이 다음 수열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세 수의 합이 다음 수열이다. 네, 그렇습니다. 앞에 세 개의 수 13 더하기 24 더하기 44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81이 되는 거죠. 네, 이제 30점이 걸린 문제 3개가 남았습니다. 이제 하나고가 고르겠습니다. 몇 번? 4번 고르겠습니다. 4번 문제 드립니다. 이 그림은 어떤 인증 마크의 일부이다. 이 마크의 검은색 점과 곡선은 한쪽 팔을 들고 환호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파란색은 가능성을, 연두색은 성장을 의미한다. 이 마크를 상징으로 삼으며 무역의 중심에 인간이 있음을 강조하는 무역 방식은 무엇일까? 자, 하나고 눌렀습니다. 답은? 답은 공정무역입니다. 공정무역. 정답입니다. 예, 하나고 역시 지난번 한번 나와 봐서 그런지 이제 저력이 나오네요. 예, 230으로 선두와 60점 차입니다. 예, 많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렇죠. 공정무역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의 무역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의 소규모 생산자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무역 방식이 되겠죠. 자, 대진고. 예, 파이널 라운드 와서 너무 조용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는 만큼 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는 만큼. 예. 그러니까 확신이 안 오면 누르지 않겠다. 네. 네, 우린 1등이니까. 아닙니다. 그래요. 대결은 점점 흥미진진하게 돼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고 몇 번 갈까요? 5번 고르겠습니다. 5번. 지금 나오는 음악은요. 작곡가 피아졸라가 아버지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지은 탱고곡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이번 소치 올림픽에서 사용하기도. 자, 선두를 달리고 있는 대진고 눌렀습니다. 답은? 버즈를 누른 서울 대진고의 완승? 아니면 추격자들의 대반격이 시작될 것인가? 과연 그 결과는? 답은? 정답은 아디오스 노니노입니다. 아디오스 노니노. 정답입니다. 자, 대진고 320점까지 점수를 올렸습니다. 자, 현재 선두는 대진고 320, 그리고 2위가 하나고 230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팀의 점수 차이가 90점이 나고 있는데요. 마지막 한 문제 30점, 그리고 최종 문제 50점까지 걸 수 있었기 때문에 2위 팀이 두 문제 다 가져가도 대진고에 미치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챔피언은 320점의 서울 대진고입니다. 축하합니다. 1973년에 탄생한 대한민국 최장수 퀴즈 프로그램 장학 퀴즈. 2014년 탄생 41주년을 맞아 장학 퀴즈가 새 단장을 했습니다.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별 경쟁 구도 강화, 추가 점수와 상품을 받을 수 있는 한국사 퀴즈 신설, 최대 7연승, 장학금 3천만 원으로 우승 혜택 강화, 찬스 사용 제도와 즉시 탈락 제도 신설, 지식 대결 무한 열정 장학 퀴즈. 부산 소녀들이 떴다. 재치면 재치, 미모면 미모, 빠질 것 하나 없는 자매들의 장학 퀴즈 도전기. 찬스가 없어도 괜찮다. 우리는 실력으로 승부한다. 밝고 유쾌한 부산 해강고 두 자매의 대활약 장학 퀴즈.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십시오. 원래 예선도 통과할 줄 몰랐었는데 막상 나와서 이렇게 우승하게 되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곧 이어질 2승도 열심히 도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승 때에서는 지금과 같이 2라운드 객관식 문제에서 크게 점수차를 벌리는 전략을 쓴다면 저희가 탈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고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라운드까지 올라오게 됐는데 점수 차도 좀 나면서 일단은 2위로 마감하게 되어서 많이 아쉬운 마음이 들고요. 그렇지만 저번에 한번 나와서 좋은 성적 냈었고 이번에도 2위라는 성적이 좋은 성적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고. 오늘 부모님이랑 사촌 오빠랑 이모들 보러 와주셨는데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많이 뽐낸 것 같아서 기분 좋고 그래도 좀 아쉽네요. 아는 것도 몇 개 있었는데 문제를 잘못 들어서 실수한 것도 있고 물론 핑계지만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같이 하신 분들이나 이 방송을 보실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미안하겠지만 저 스스로는 굉장히 후회 없이 재밌게 잘 한 것 같고요. 조금이나마 제가 많이 안다고 자신했던 거에 대해서 좀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장 아쉬웠던 점은 답을 알고 있었던 문제도 있었는데 확신이 안 서가지고 그 버저를 늦게 눌렀다가 그걸 놓친 게 제일 아쉽고요. 만약에 다음번에 또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는 꼭 우승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그리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박차를 가해서 앞으로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부모님께는
맨날 놀고 그러는 게 좀 보기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것들 다 의미가 있는 활동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앞으로 좀 남은 기간 길지 않지만 최대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인사를 할 시간 시작하는 여행자여 안녕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때 그대로 내가 사랑한 너의 말투 너의 웃음 그대로 생각해보면 똑같은 풍경 이 하늘과 바람 복잡한 도시 그대여 눈을 감으면 나는 늘 여기서 널 기다리고